지난번에 우리의 인생이 과정이다 라고 하는 얘기, 우리의 삶은 대부분 과정으로 채워져 있고 결과는 아주 짧은 순간 동안만 존재한다, 뭐 그런 얘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자본주의가 우리의 삶과 닮아 있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생각하는 자본주의는 과정이고 공산주의는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과정을 중요시하는 과정에서 생겨나고 공산주의는 그 결과를 가지고 논하는 겁니다. 공산주의는 일단 나누고 보자. 그러니까 처음에 개념부터 틀린 거죠. 배가 아프니 나눠달라, 이런 거. 좋은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지 아닌지 모르겠고, 저는 그게 좋은 마음이라고도 생각 안 해요. 그냥 듣기 좋은 소리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자본주의는 가난하다, 가난하면 내가 돈을 나눠줄게가 아니고, 가난하다 그러면 일을 해서 돈을 벌어라 가 자본주의죠. 공산주의는 가난하다 그러면 일단 내가 돈을 나눠줄게. 근데 내 돈을 나눠주긴 싫으니까 돈 많은 사람 돈을 나눠줄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은 곧 그 재산을 뺏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많을 필요가 없죠. 맡길 건데 누가 그런 거를 합니까?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일단 뒤로 밀어두고요. 자본주의가 과정이다, 우리의 삶의 주를 이루고 있는 대부분이 과정이듯이 자본주의도 자본주의의 결과로 돈이 많이 생기는 거는 다음 문제고, 그냥 자본주의 자체는 과정을 중시하는 겁니다. 삼성이 돈이 많아요. 삼성이 돈이 많은데 물론 뭐 기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윤 추구가 되겠습니다만은, 삼성이 돈이 많은 거는 삼성이 제작한 제품들이 잘 팔렸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삼성을 위대하게 만든 건 삼성이 만들어낸 돈이 아니라 삼성이 만들어낸 핸드폰, 그 다음에 가전기기, 삼성전자 제품, 그런 것들 때문입니다. 그런 것들이 삼성을 위대하게 만든 거죠. 결론적으로 삼성은 위대하지만, 그러나 삼성이 위대한 거는 돈이 많이 모여서가 아니라 그 과정에 집중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LG도 그렇고요. 우리나라가 발전을 했어요. 우리나라는 엄청나게 못 살던 나라였습니다. 전쟁국이었고 저기 소말리아보다 더 못 살던 나라였어요. 그런데 엄청나게 발전을 했죠. 그 몇십 년 사이에 그냥 그야말로 미칠 듯이 발전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발전을 하게 돼서 돈이 많아진 거는 결과지만, 우리나라가 발전을 하는 그것은, 그 핵심은 과정입니다. 나라가 발전을 한다. 나라가 발전을 하는 과정에 국민 개개인들이 땀을 흘리고, 물론 그 와중에 불합리한 것도 있습니다만, 불합리한 대부분의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고쳐집니다. 그러니까 불합리한 걸 사람들이 참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게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수준과 그게 사회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자꾸 이렇게 정치를 해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쪽으로 왔으면 이게 돈이 많아지는 방향인데 뭔가 사람들이 전부 다 비도덕적해지는 것 같아. 그럼 이쪽으로 자꾸 트는 겁니다. 이쪽으로 트는데 이게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도덕해지기는 하는데 전반적으로 가난해진다. 그럼 이쪽 길을 안 가고 또 다른 길을 찾아보는 거죠. 그런 과정 속에서 계속 자기들을 수정하고 하는 것이 국가의 발전입니다. 그래서 그 국가가 발전된 결과로 국가가 부유해질 수는 있지만, 그러나 부유해지는 게 그 국가의 궁극적인 목표는 아니죠. 말이 좀 이상한데, 그러니까 그 국가가 발전하게 되면 선진국들의 시민의식이 보면 다들 좋아요. 우리가 선진국에서 살고 싶어요. 선진국이라서 그런 시민의식을 가지는 것일까? 아니면 달리 말하면 그런 시민의식을 가지는 가운데 선진국화된 것일까? 이걸 묻는 겁니다. 정답은 그 사람들이 부자니까 그런 시민의식을 가지는 게 아니고요. 그러한 훌륭한 시민의식과 기본 소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표출된 결과가 국가가 부유해지는 겁니다. 부자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부자들은 물론 뭐 악독하게 돈을 모은 사람도 있습니다만 악독하게 돈을 모은 사람들은 오래 가지 않죠.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런 게 아니라 부를 쌓아 올리는 과정에서 그 사람들의 삶의 알맹이들이 되게 잘 여물어 있어요. 그리고 부자들은, 제가 이때까지 본 부자들은 대체로 여유롭고 대체로 인자하고 다른 사람보다 식당에서 돈을 내도 100원을 더 냅니다. 막 아껴야죠 뭐 이런 10원 100원 뭐 자기가 아낄 만한 위치에서는 아끼는데요, 허튼 돈을 쓰지는 않는데요. 그러나 자기가 베풀어야 될 순간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 베풉니다. 그것도 자본주의적인 논리에, 그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자본주의적인 논리에 의해서 베푸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술자리에서 이 술을 값을 내면 이 사람들이 나를 좋게 보고 이게 나에게 더 큰 돈이 되어 돌아온다, 이런 철저한 자본주의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진국의 시민의식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 만연한 거짓말가 뭐 약간만 부족하다 싶으면 다 거짓말 해버려요. 어떻게든 거짓말해서 자기를 합리화 시키려고 하죠. 얼마 전에 그런 대사가 나왔죠. 올바른 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올바르게 만들라고. 그게 진짜 잘못된 말입니다. 왜냐? 결정을 하고 났다, 나는 이 방향으로 잡았어. 그럼 그걸 올바르게 만들기 위해서 올바르지 않은 것들을, 나는 사람을 죽였어, 사람을 죽이고 올바르게 만들겠다, 이런 거랑 뭐가 틀려요? 그러니까 결정에는 도덕적 잣대와 윤리적 잣대 이런 것들이 이미 다 존재하고, 그런 게 애매한 과정 속에서는 조율을 하는 것이지만 되게 큰 틀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대한 대원칙이 있는 거예요. 그거에 기반해서 선택을 하고, 그러니까 선택이 올바라야 되는 거죠. 근데 올바른 선택을 해놓고도 흐지부지 해갖고 망가뜨리면 안 되지만, 결정을 해놓고 그걸 올바르게 만든다는 건 대표적인 후진국 마인드고, 사기꾼이 그런 거죠. 뭐 사기치고 그렇지만 합리화를 하겠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 거는 안 되고. 그래서 선진국들 보면 준법의식이 투철합니다. 양보정신도 투철해요. 그게 되게 자본주의적인 마인드에 의한 양보의식이 투철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마음으로 양보한다, 이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양보를 하고 나면 저쪽도 양보를 할 거고, 그 양보가 생활화된 사회에서는 훨씬 뭔가가 더 빠르고 원활하게 돌아간다, 훨씬 사람이 썩낼 일이 없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나는 이득을 본다, 이런 굉장히 자본주의적인 마인드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결과보다는 과정에 닮아 있습니다. 빠른 결과를 얻어내는 것보다 과정에 있는 거죠. 공산주의다, 그러면 돈 많은 사람 돈을 뺏어갖고 확 퍼뜨린다, 이거는 과정이 아니라 결과를 가지고 논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자본주의는, 야, 가난하면 네가 돈을 더 벌어, 나도 돈을 더 벌게, 내가 돈을 더 벌게, 니도 돈을 더 벌어라, 내가 돈을 더 벌면 내 돈이 그쪽으로 흘러 들어간다. 이 낙수효과라 그러죠. 낙수효과가 없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낙수효과는 무조건 있습니다. 아빠가 돈을 많이 벌면 자식들은 돈을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 뭐 잔돌이를 얼마나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돈을 많이 벌었어요. 제가 돈을 많이 벌어서 집을 뭐 세 채 네 채 가지고 있다고 칩시다. 실제로 그렇지는 않지만 세 채 네 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싶어요. 세 채 네 채 가지고 있다고 치면 거기서 나오는 수익으로 또 다른 집을 투자를 할 거고, 그 돈은 계속 돌아가는 돈이 됩니다. 또 새로운 집을 투자를 하게 되고, 그쪽에 있는 투자를 하게 되면 그 돈을 내가 결국은 딴 데 쓰는 거죠. 돈을 제가 딱 주머니 안에 쟁여두는 게 아니고 계속 쓰는 거잖아요. 쓰면 그 돈은 풀립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집이 10채인데 이 사람 주머니를 털어보니까 집이 10채인데도 불구하고 빚이 5억이더라. 그러면 집 10채 각 플러스 5억만큼을 제가 더 쓴 거죠. 뭐가 됐거나 그 집 10채 가격에다가 그 10채 가격 안에 5억이 묻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돈을 내가 쓴 겁니다. 그 돈은 어디 갔겠어요? 다른 사람 주머니에 가는 거라고요. 건실한 사업가인데 빚이 있다, 이 사람의 자산은 많은데 빚이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그 돈을 상당 부분 쓴 거고, 그 쓴 돈들은 다른 사람 주머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재산 5억을 그냥 현금화해서 어떤 금고 안에 처박아 놨다, 그러면
그 돈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돈이에요. 나도 안 써, 너도 안 써, 누구도 안 써, 그 누구도 안 쓰는 그냥 자린고비 같은 아무 천재 쓸데기 없는 5억이에요. 얘가 예를 들어 제가 그 5억을 가지고 있는데 꼴까딱 죽었다. 그러면 그 5억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로 요긴하게 쓰일 수 있는 돈이었어요. 제가 그 5억을 풀어서 뭐 그걸 전부 다 과자를 사 먹었다고 칩시다. 그럼 과자 회사에 그 5억이 들어갔잖아요. 그럼 과자 회사에 들어간 5억을 그 과자 회사 직원들한테 다 줬을 거 아니에요. 그 과자 회사 직원들은 그 돈을 또 다른 데 쓰겠죠. 그러니까 부유한 사람 옆에는 돈이 항상 떨어지고 그 주변에서 그 돈을 받아서 생활하는 낙수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게 반드시 생긴다고요. 그거 너가 가난해? 그럼 내가 너를 위해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돈을 더 열심히 벌어서 일자리를 창출 주겠다. 너도 일을 해라. 내 자리, 내가 만들어낸 자리에 들어와서 일을 해라. 그리고 네가 돈을 많이 벌면 너도 일자리를 만들어서 너 주변의 사람들에게 뿌려달라. 이런 아름다운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다 하면 나를 때려가지고 돈을 뺏어가지고 주변에 주는 거죠. 그건 다분히 결과적인 얘기죠. 결과를 가지고 다 해치워버리는 거고, 자본주의는 멀리 보고 더 좋은 방향으로 생산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부자들이 욕을 먹는 이유는 올바른 부자에 대한 의식이 정착되지 않았고, 또 부자들이 부자들답게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 부자들이 자기의 부를 가지고 갑질을 하고 거들먹거렸단 말이죠. 그거랑은 좀 별개죠. 아무래도 돈이 있고 힘이 있는 사람이 돈을 받아야 되는 사람한테 갑의 위치가 되는 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건 모든 인간의 섭리고 그렇지만, 그러나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올바른 생활 자세를 취하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그 부자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일부가 마인드가 잘못돼서 뭐 갑질을 한다, 뭐 두드려 팼네, 은행에 백화점에 가고 밑에 있는 알바에 무릎을 꿇렸네, 뭐 땅콩항공에서 해양을 하고 사람 얼토당토 안 하게 막 갈궜네, 이런 것들은 그 사람들 개개의 문제입니다. 그건 그 사람들이 개개의 인성을 욕할 문제지, 그게 그 부자들을 대변한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되죠. 그리고 막연하게 사회에 대한 불만을 가져서 안 되죠. 그 부자의 부가 탐나서 그 사람들의 전반적인 거를 모욕하고 그 돈을 뺏으려고 하는 거는 사실은 강도랑 다름이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과정이고 자본주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삶이 잘 되어서 결과론적으로 부자가 된 건 그건 단지 결과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단한 의미가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의 삶은 결과를 위해서 달리면 너무나 불행해집니다. 대학교 들어가면 신나게 연애를 할 수 있으니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교만 가라. 아니던데요? 대학교 가도 절대 연애를 할 수 없던데요. 그럼 달리 물을게요. 대학교는 연애하려고 가는 곳인가요? 아니죠. 대학교는 연애를 하려고 가는 것이 아니고 대학교는 공부를 하려고 가는 곳이죠. 그런데 대학교, 저는 어릴 때 무슨 대학교 가면 부모님 말씀이, 특히 엄마가 그랬는데, 대학교 가면 모든 게 다 해결될 것처럼, 좋은 대학교 가면 인생이 그냥 다 해결될 것처럼 얘기했어요. 아니에요. 대학교 들어가면 그 순간에 공부를 할 게 또 생겨요. 더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대학교를 공부를 하러 간 게 아니라 대학교를 무슨 연애하려고 간 거예요. 제가 그때 마인드는 그랬어요. 대학교 가면 놀러 가고 술 먹고 자유로운 삶을 펼쳐지고 그런 것만 상상을 했었다고요. 근데 그렇지 않죠. 고등학교 때는 연애를 하면 안 된다. 왜 안 됩니까? 왜 고등학교 때 그 좋은 시절을 희생을 하죠? 건전한 연애가 뭐가 어떤데? 그 나이에 정상적으로 연애를 하는 게 맞는데. 근데 그래 연애를 억지로 못하게 해요. 저는 억지로 연애를 못하게 했었습니다. 부모님이 절대 연애는 안 된다. 왜 안 돼요? 그럼 대학교 들어가면 절대 공부는 안 된다 이런 겁니까? 고등학교 때도 당연히 연애를 할 수가 있는 거고, 대학교 때도 당연히 연애를 할 수가 있는 거고, 고등학교 때도 당연히 공부를 해야 되고, 대학교 때도 당연히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여기에다가 이만큼 잡아두고 여기 있는 대학교라는 목표를 위해서 지금 있는 모든 것을 다 희생하면 고등학교 때 있는 자기의 삶의 과정은 굉장히 괴롭고 의미 없는 것들이 됩니다. 고통을 무조건 참아라라고 하는 사람은 무조건 고통을 참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대한민국에 몇 명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고통만 맛보면서 3년간 있었던 사람이 어지간히 건강한 정신 상태로 대학생이 될까요? 20살이 됐을 때 맨날 첫날 골방에 처박혀서 공부만 하던 사람이 이성 친구에게 올바른 대우를 해줄 수 있을까요? 그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대학교 때 맨날 첫날 놀고 먹고 대학교 2학년 동안 술 퍼질러 먹고 맨날 어디 가고 여자만 만나고 있던 애들이 갑자기 공부를 하라면 공부를 잘 할까요? 다 아닌 거예요. 다. 고등학교는 되게 중요한 과정이고 중학교도 되게 중요한 과정이고 그러한 청소년기는 대단히 중요한 과정입니다. 희생해야 될 그런 게 아니고요.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 과정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너의 고등학생의 시기는 너무나 아름답고 좋은 시기야. 그러니까 그거를 즐기고 누려. 그 와중에 공부도 하고 연애도 하고 딴 걸 다 해야 돼. 마찬가지로 대학교도 너 인생에 정말 아름답고 즐거운 시기니까 그거를 누리면서 공부도 하고 이렇게 밸런스를 맞춰가는 과정인 거지. 고등학교는 대학교를 가기 위한 관문이고 대학교를 위해서 너의 3년을 희생해라. 저 실제로 그렇게 배웠거든요. 4년만 딱 눈 감고 지옥이다 생각하고 살면은 꿈과 같은 생활이 펼쳐진다. 개뿔! 꿈과 같은 생활은 절대 펼쳐지지 않았습니다. 절대 없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고생을 해갖고 좋은 대학교 가서 대학교 이후에 망가지는 애들도 많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때 뭐 이래 찌질이 복도 없이 뭐 이래 했다가 대학교 때 뒤늦게 만개하는 애들도 있고요. 대학교 때 뭐 하다가 나이 50대 만개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 다릅니다만 그 삶의 과정은 전부 다 알차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연히 그러한 관점에서 자본주의를 지향해야 되는 거죠. 당장 결과를 위해서 저 사람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뺏어갖고 내한테 오겠다 이게 아니라 나도 저쪽에 있는 단계까지 올라가는 거를 목표로 잡고 나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야 되겠다. 이겁니다, 이거. 이게 돼야 돼요. 이게 자본주의고 이게 우리의 삶의 과정입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는 삶의 과정론. 살다 보면 이런 거를 깨닫게 되고 저처럼 영상을 찍다 보면 영상을 찍는 과정에서 얘기를 하다가 막 깨닫게 되고 그렇게 영상을 찍고 난 다음에 영상을 다시 보면 아 내가 이런 말도 했었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 모든 삶의 과정들을 중요시 여기고 결과보다는 과정의 의의를 결과가 최종적으로 좌지우지할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이 서울대 법대를 합격하고 꼬까닥 죽었어. 그럼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자기가 그거를 준비하는 과정 그 과정이 전부 다 의미가 있어야 돼요. 지나친 경쟁은 올바르지 못하고 사람을 병들게 합니다. 그 병든 사람들이 병든 나라를 지향하는 거죠. 우리는 너무 결과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바른 게 올바른 거고 과정이 올바른 겁니다. 결과보다 항상 페어플레이, 진정, 진실, 최선을 다하고 밸런스를 맞추고 그런 것들이죠.